예, 오늘 3일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두 코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자원 자동 관리,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재활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데, 여러분들 가비지 컬렉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것도 당연히 우리 오케물 프로그래밍 랭귀지 환경에는 다 장착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랭귀지 갖고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뭐 잔뜩 쓰고 이거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래밍에 동원되는 생각 방식 14선, 뭐 그래서 그럴듯하게 타이틀은 잡아놨는데 듣고 나면 뭐 별거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제 자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하고 공간, 메모리. 메모리 프로그램은 실행하면서 이제 시간도 쓰고 메모리도 쓰고요. 시간은 무한히 있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한한데, 그러나 뭐 한없이 쓸 수는 없고요. 우리 항상 같은 일을 하지만 빨리 하는 알고리즘들 찾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빅 O 노테이션, 뭐 폴리노미얼 컴플렉시티, 익스포넨셜 컴플렉시티, 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리는 프로그램 실행 자원은 두 번째 겁니다. 메모리. 메모리는 유한하죠, 그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무리 좋은 거 뭐 깔아도 그 개별 프로그램, 내가 짠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지구상에서 이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그 모래알갱이의 개수도 유한하고요. 아무리 뭐 수십 기가, 수테라 뭐 갖다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유한하고요. 그래서 한없이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는 가스다 그러잖아요. 하드웨어 커패시티가 C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아무리 큰 걸 갖다 놔도요, 금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하나 짜가지고 그 메모리 부족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짜는 거는 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거고, 쉽게 메모리 한계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없이 쓸 수 없어요.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한번 우리 살펴보면요,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그 프로그래밍의 두 기원 얘기 드리면서 우리 값 중심의 프로그래밍, 계산 중심 프로그래밍 했을 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얘기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기본적인 아주 그냥 알갱이 아톰 타입의 프리미티브 타입의 밸류들 말고, 뭔가 그런 거 갖고 구성된 구조, 엄청나게 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메모리에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뭐 표현한다 그러고, 뭐 값이 만들어지면 변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쉐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도 되지만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써요. 지금 이 화면에 제가 그렸듯이 에어리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값들을 구현하는데 항상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물 프로그램 갖고 뭐 데이터를 막 만들고 뭐 만드는 그 식들을 쭉 하고 뭐 계산하고 뭐 그런 식들을 하면서 메모리를 저렇게 계속 씁니다. 그래서 유니온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요, 그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또 유니온 하면 뭐 또 다른 게 또 카피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카피거나 그다음에 쉐어하거나. 그다음에 값 구현뿐이 아니라 기타 계산 과정에서도 메모리가 필요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리커시브 콜, 리커시브 펑션 콜 하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펑션 콜 하면서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펑션 콜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콜 끝나고 나서 리턴하고 나서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그런 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 무슨 컴파일러 과목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그런 과목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액티베이션 레코드니 뭐니 뭐 그런 거 들으셨을 거야 아마. 스택에다가 막 집어넣고 쌓고 막 그러는 거. 다이나믹 링크, 스태틱 링크 뭐 그러면서 뭔가 그런 거 자지구레하게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겁니다. 팩토리얼 3 하면 팩토리얼 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콜하고 나서 앞으로 할 거 요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손으로 우리가 할 때 기억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을 메모리를 씁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리턴 되면 1 해서 계산되고요. 이거 1 계산되면 기억했던 거 불러와서 2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기억했던 거 갖고 와서 곱하기 3 해서 6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도 이미 저렇게 기억하느라고 에어리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똑같이 컴퓨터 내에서도 저런 거를 기억하느라고 메모리를 잔뜩 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순수하게 계산을 위해서도 데이터를 표현하는데도 당연히 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실행할 때 기계에는 그렇게 메모리를 막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계속해서 메모리를 새로운 거 메모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를 재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신텍스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럽시다. while, true, set, union 아까 하는 거 A, B. 그럼 무한루프 도는데 매번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거 하고 최대한 쉐어링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그 값 중심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쉐어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쉐어해도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최대한 쉐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써요. 한없이 씁니다. 메모리. 그다음에 뭐 100만 번을 도는데 링크를 해요. 체인에다가 블락 매달어. 이거 할 때 메모리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체인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가 연결돼 있는 게 체인이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블락들이 쭉 매달려 뭐 있다 그럽시다. 여기다가 링크 하나 하면은 블락을 가져다가 링크를 해. 그러면은 요 메모리에 갖다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요게 이제 체인이었고요. 저 그림에서 보면 요게 이제 블락이었고요. 링크해 그러면 이거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100만 번 한다 그러면 100만 개가 쫙 필요합니다. 이거 뭐 1000번에 그러면은 10억 개가 들어가고요. 1000번을 또 반복하면 100만 개 1000번 반복하면 10억 개가 필요하고 이 꼭지들이 메모리가 잔뜩 필요해요. 그죠?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재활용해야 돼요. 필요한 새 메모리가 늘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나무가 한없지 않아요. 종이는 항상 리사이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종이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그래서 재활용이 답입니다. 재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 재활용을 누가 하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미 자바 프로그래밍이니 파이썬이니 뭐 스칼라니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요새 C++도 잘 가이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해줄게. 요 정도만 네가 좀 C++ 프로그래머 여러분 요 정도는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재활용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C++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경우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오기가 이렇게 지금 상태의 기술로 돌아오기까지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선 초창기에는요 메모리 재활용 자동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성능이 무지무지 나빴어요. 그래서 어떤 성능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C 같은 랭귀지, C++도 마찬가지고요. 메인스트림 랭귀지가 메인스트림 랭귀지에서 이제 자동으로 메모리 재활용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간 게 뭐 자바 정도라고 할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리습이라는 언어가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메모리 재활용은 자동으로 해주는데
뭐 한 60년대 70년대 나온 언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건 메인스트림 랭귀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메인스트림 랭귀지 맨 처음에는 이제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우선 프로그래머한테 맡겼습니다. 타입 체킹 프로그래머한테 야 네가 알아서 해 맡기듯이. 예? 예, 자동으로 안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충 네가 조금만 힌트를 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게 뭐 이런 거 갖고 쇼 붙이고 그래서 이제 C가 사용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래머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C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아주 그 잘 나가는 호나우도 같은 선수가 되려면요 C 프로그래머 저 메모리 제어력 무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리어스한 C 프로그래밍 하는 회사에서 훌륭한 C 프로그래머를 뽑겠다 그랬을 때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 C 프로그래머에서 얼마나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큰 프로그램 짜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메모리 관리 경험이 어떠셨어요? 잘 하셨어요? 어떤 친구는 이러죠. 네, 잘했습니다. 메인 시작할 때 필요한 메모리 얼록해서 600기가 얼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쓰고 프로그램 끝나기 직전에 프리 600기가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걸 물어봐요. 그건 왜냐하면요. C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메모리를 멜록하고 여기저기서 멜록해요. 멜록해서 막 써요. 링크드 리스트 만들고 뭐 추리 만들고 뭐 테이블 만들고 막 그러고 해시 테이블 만들다가 해시 테이블이 다 꽉 차면 또 2배로 늘리기 위해서 또 얼로케이트 하고 그러면서 또 매달고 그러면서 하고 해요. 그러면서 아까 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멜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때 멜록된 메모리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저게 안 쓰이겠다라는 순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잽싸게 빨리 그 메모리를 프리한 그 리사이클하는 거 프리 C에서는 프리라 그러죠, 그죠? 프리 코맨드를 요소에 적절하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때 빨리빨리 리사이클하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만든 것 같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리사이클 안 하고 끝나기 직전에 프리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진행 중에 이미 막 어마어마하게 막 쓰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리사이클 해가지고 다시 계속 쓸 수 있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다가 프리를 넣어야 되는 게 무지 어렵죠. 어려워요. 아까 저번 시간에도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C라는 랭귀지 갖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데이터를 만들 때 항상 요거 남하고 쉐어가 되나? 쉐어가 되면 무지 복잡해질 텐데 그러면서 카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거 하다가 쉐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어떤 오브젝트가 막 이런 포인터를 통해서 억세스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포인터를 통해서 억세스 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이쪽으로는 사용이 안 되네 이 지점에선 그래서 이거 리사이클 해버리고 딴 목적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 보면 아니야 이쪽으로 해서 쉐어하는 거에서 계속 살아 있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딴 거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에러가 나고 막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하면요 너무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실수야 이게 에러 버그입니다. 메모리 댕글링 포인터라고 그래요. 메모리가 미아가 돼버려. 너무 빨리 해버리면. 메모리를 리사이클 한다는 건 피지컬하게 있는 메모리를 띄어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딴 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딴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요 에어리아는 연도를 뜻하는 거로 메모리를 쓰다가 더 이상 그 메모리의 용도는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거 딴 목적으로 쓸게 나이를 계산하는 대로 그래서 나이로 스토어하는 대로 쓰기도 하고 연도를 스토어하는 데 쓰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재활용인데 너무 빨리 해버리면 연도로 억세스하는 거를 하는데 연도로 아직도 써야 되는데 이걸 그 나이로 써버리면 갑자기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연도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서 억세스했더니 22로 돼버린 거예요. 22년, 2019년이 그러면 에러가 나죠. 그러다 보면 막 이 소프트웨어가 이상하다. 타입엔 맞아. 두 개 다 숫자야. 2019년 뭐 적당한 연도로 쓰다가 갑자기 억세스했는데 갑자기 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의 나이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는 스틸 연도로 생각하고 억세스 했더니 22. 그래서 22년 서기 22년도의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실행되다 보니까 세금 계산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해도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메모리를 쓰는데 y라는 베리어블을 통해서 억세스 될 수도 있고요. x라는 베리어블을 통해서 억세스 될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C 여러분들이 짰던 C 프로그램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막 우리가 상태를 막 물건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죠. y를 통해서 막 변화시켜 주고 x를 통해서도 막 변화시켜 줘. 요게 이제 연도로만 쓰는 거야. 근데 봤더니 나는 x로만 통해서 사는 거로 잠깐 프로그래머가 y를 통해서도 억세스 된다는 건 까먹고 x를 통해서 억세스 되는 것만 잘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x를 통해서 억세스 할 필요가 없어졌네. 더 이상 되지도 않네. 이거 딴 목적으로 쓰자. 그래서 딴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리사이클입니다. 프리시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죠. 딴 목적으로 쓰게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y로 또 억세스 해가지고 그 연도라는 타입으로 억세스해서 이제 연도 값으로 생각하고 억세스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숫자가 들어와가지고선 프로그램 실행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크래시하지도 않아요. 그 경우는 타입이 같아서 숫자. 근데 갑자기 22년도로 막 계산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어디서 잘못됐냐? 이거 너무 일찌감치 풀이해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y를 풀이해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x를 억세스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주 부지기 그래가지고 요거 이런 실수하기가 사람한테 맡기면 프로그램한테 맡기면 이거 실수 되게 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C 프로그램을 찾는 회사에서 물어보는 게 너 메모리 매니지먼트 C 갖고 어느 정도 해봤니? 네? 이런 거 제대로 다 면밀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빨리 리사이클하지 않는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너무 늦게 하면 그거는 에러는 무슨 에러라 그러냐면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리익이라 그럽니다. 리사이클을 너무 늦게 하면 그거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중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라고 그러면요.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메모리를 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적당히 게으르게 프리를 해놓으면 이게 막 올라가다가 이제 적당히 프리해가지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죠? 또 쓰고 내려가고 잘 버텨줍니다. 이게 이제 리미트라 그래요.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 10기가 내려가네요. 좋다, 내려가네, 버티네. 그러다가 늦게 하면서 슬슬 줄어드는 게 없고 결국에는 이제 당하죠. 메모리를 계속해서 얼로케이트하고 리사이클이 늦게 되는 바람에 리미트를 초과하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스탑하고선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문제는 고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복잡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정말 어느 순간에 제일 빨리 그냥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딱 해버리는 그 프리 지점을 딱 찾아가지고 싹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한 경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군대 레이더 무슨 그 미사일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신 분이 혹시 계시나? 레이더 기지? 미사일 레이더? 계세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안 계세요? 군대 아직 안 가셨나? 그 예전에 그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키면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거죠. 레이더를 지징 하고 키면 윙윙 돌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오브젝트가 오면은 그냥 곧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퓨. 근데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데 이게 C로 짜여져 있는데 이게 메모리 누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나름대로 줄이느라고 줄이는데 시간이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병이 쓰는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언제마다 한 번씩 껐다 켜라.
언제마다 한 번씩 껐다 켜라. 그 소프트웨어에 저거 없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껐다 켜라. 그럼 어떻게 끈 사이에 로켓이 날라오면 2대를 사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반드시 한 두 대 정도씩 팔죠. 우리는 꼭 2대 정도씩 사고 소프트웨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다른 대안 자동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덜 성숙이 돼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고요. 어렵긴 하지만 되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술이 덜 성숙돼 있다는 게 뭐냐면 메모리 재활용이라는 게 자동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막 하다 보면 메모리를 이제 막 쓰잖아요. 쓰다가 그 한강물에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수위가 넘어가면 이제 비상이 울리듯이 어느 정도 넘게 더 이상 쓰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잠시 멈추고요. 메모리 자동으로 재활용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메모리 중에서 기가 막히죠. 내가 썼던 메모리 중에서 앞으로 더 이상 쓰지 않을 놈을 재활용하느라고 얘가 막 살펴보고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행을 멈추고 있어야 돼요. 이 메모리 재활용기가 그 짓을 할 동안 요즘 뭐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뭐 있지만 아직 널리 퍼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잠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재활용 다 했니?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 갈게 그러면서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하면서 갔다가 하고. 근데 이 시간이 좀 지체되고 그래요.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실행하고 있는데 메모리 알았어 재활용해서 나한테 줘 알았어 새 메모리 쓰고 재활용하는 거 줘 받아서 또 메모리 쓰고 이렇게 그래서 가다가 멈칫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메모리 재활용할 때 드는 시간이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의 벽을 뭐 9.9초라 그러면 메모리 재활용이 한 10ms에 끝나면 참 좋겠다는 게 이제 그거였죠. 근데 예전에 기술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하다가 한참 조금 멈칫 그러다 보니까 게임 프로그램 할 때 자동 메모리 활용기가 장착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신경질 내죠. 그죠? 뭐 하다가 잠깐 쓰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극복이 됐고요. 빨리 메모리가 재활용이 되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해줍니다. 그럴듯하게라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럴듯한 거니까 100점은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하자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를 자동으로 재활용합니다.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행 중에 메모리 사용이 어느 수위를 넘기면 내가 잠깐 서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마. 나 메모리 더 이상 쓰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메모리를 살펴가지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를 재활용합니다. 뭐 제가 이제 신용을 하면 제가 이제 메모리를 씁니다. 메모리 풋프린트라고 그러죠. 야, 네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풋프린트가 얼마나 되니? 그럼 메모리 얼마나 쓰니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풋프린트 내가 메모리를 씁니다. 메모리 쓰다가 스탑 하면 내가 썼던 것 중에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찾아줍니다. 더 이상 안 쓸 거 앞으로. 찾아주면 나한테 줘요.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거 갖고 또 앞에 놓으면서 쓰고. 이렇게. 근데 요렇게 하는 건데 정확한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메모리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 정확하게 알아내는 프로그램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 봤죠?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 그죠?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게 있었죠. 타입도 그래요. 정확하게 타입 에러가 아까 안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입 체킹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죠? 타입 에러가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지만 있다 그랬을 때 진짜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기억나세요? 요거. 그러니까 타입 에러 없이 잘 도는 체커를
통과하는 프로그램이 믿을만해요. 통과시키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다 빠뜨리지 않고 통과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도는 프로그램, 여기 있는 그것들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빠뜨리는 게 있죠. 그렇듯이 가비지 컬렉션에서도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똑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하게 리사이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하는 가비지 컬렉터는 그 중에서 몇 개는 빠뜨려요. 리사이클을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저런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를 정확하게 내가 쓴 메모리 중에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 내가 스탑하잖아요. 스탑하고 내가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할 게 많이 있어. 그런데 내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선 이 중에 정확하게 그놈들만 싹 뽑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 갖고 이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사 갈 때라 그럴까, 하여튼 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가끔 있잖아요. 왜냐하면 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메모리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책을 계속. 그래서 책을 잔뜩 막 있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사 갈 때 봤더니 책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해야지. 앞으로 내가 이 책 중에 보지도 않을 것들은 다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쭉 볼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쭉 보고선 책을 만났어요.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상해 봐야지 앞으로, 그죠? 내 미래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앞으로 이 책을 읽을까 안 읽을까? 블록체인으로 돈 벌었는데 뭐 내가 뭐 더 이상 뭐 이거 할 거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최근에 뭐 1년이나 2년 동안 쳐다도 안 본 책은 무조건 버린다. 왜냐하면 그게 무지무지 그런 게 앞으로는 그런 책들은 계속해서 안 볼 확률이 좀 크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보고 이 책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앞으로 볼 것 같기도 하고 안 볼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일단 넘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책을 보면 이거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 이건 절대 내가 다시는 보지도 않을 것 같아. 확실하면은 그때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고, 그죠? 애매하면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안전하게, 그게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선 메모리를 이렇게 보고선 야, 이게 앞으로 얘가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재활용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얘는 앞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건 재활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계속 가져가기. 뭐 이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는 가능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재활용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애매해 그러면은 재활용하지 않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저건 더 이상 쳐다도 안 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입 체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야, 프로그램 실행의 어떤 미래를 보고서 무슨 일을 판단을 할 때 그런 걸 자동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짤 수 있을까 했을 때 정확하게 짜는 건 항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프로마이즈를 하죠. 그래서 아까랑 그림이 똑같아요.
타입 체킹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랑 믿을 만한 타입 체크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요 레이블만 박혔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사용한 메모리라고 그러고요. 검은 박스가. 그 다음에 이 파란 박스가 내가 이 순간에 스탑하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메모리가 이 검은 박스야. 그 중에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전혀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는 요 파란 박스. 그러면 자동으로 재활용하는 메모리는 그 중에서 일부만 재활용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요 바깥에는 재활용하지 않아요. 요건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재활용해도 되지 않는, 재활용하면 안 되는 에어리아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재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빠뜨리는 게 있고요. 오케이? 똑같은 얘기죠. 타입 체킹에서 우리 안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알고리즘이 보면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게 있는데 오케멀 랭귀지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크 앤 스윕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모리가 있으면요, 아까 그 값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계산 중에 그 필요했던 메모리들이 뭐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메모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내가 썼던 메모리 중에서 어느 순간에 딱 보고선 정말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게 확실한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environment라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environment라는 게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처블할 놈들은 내가 사용했던 메모리 중에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절대 지금 내가 사용했던 메모리 중에서 미래에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딱 스탑하고 나서 봤더니 현재 인바이러먼트에서 쭉 이렇게 있는데 도달할 수 있는 놈을 골라요. 다 마크를 해요. 도달할 수 있죠? 마크. 도달할 수 있네요? 마크. 도달할 수 있네요? 마크. 마크 됐으니까 더 이상 끝. 이쪽으로 가봤더니 다 마크 됐고 끝.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봤더니 요거 마크. 도달할 수 있죠? 마크. 그러면 이제 마크한 게 요 세 개가 마크가 될 거고요. 요 두 개가 마크가 될 거죠.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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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마크가 안 됩니다. 요 놈은 현재 인바이러먼트에서 도달할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는 그렇게 마크한 다음에 수입 메모리를 쭉 보면서 마크가 안 된 놈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거를 그 목적으로 쓰라고 이제 막 제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마크 앤 수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스탑 앤 카피라고요. 이거는요, 전체 메모리를 반으로 뚝 잘라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프린시플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얼로케이트된 메모리가 있고 스탑하고 나서 현재 환경에서 인바이러먼트 환경에서 도달할 수 있는 놈은 도달할 수 있는 놈 이외의 것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만 리셋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크 하는 대신에 이것들 여기로 오게 하나씩 차곡차곡 옮겨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재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거 도달할 수 있네 그럼 요걸 일로 카피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도달할 수 있네 그럼 여기로 카피하고요. 그다음에 요 링크가 이렇게 있고요. 도달할 수 있네 그러면 카피하고요. 링크가 있고요. 안내 똑같이 생긴 스트럭처를 여기다 이렇게 카피해서 차근차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쫙 모였죠, 세 개가.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놈은 다 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생으로 놔두고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예. 하고선 메모리를 여기서 하나하나 얼로케이트해서 씁니다. 하다가 여기 다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은 스탑 하고선 다시 또 이걸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옮겨오고 여기를 또 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이제 스탑 앤 카피인데 마크 앤 스윕하고 비슷하긴 하죠. 근데 괜히 옮겨 다녀요 막. 근데 이게 가끔 좋은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사용하는 데이터 에어리아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이거 프로그램 액세스하고 그럴 때 이 현재 디지털 컴퓨터에서 성능이 굉장히 빨라져요. 로컬러티라고 들어보셨죠? 비슷비슷한 거. 왜냐하면 메모리 이 컴퓨터 구조가 CPU에 있는 레지스터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저기 약간 늦지만 또 있죠. 메모리 하이가 뭐죠? 그 위에 캐시가 있죠, 그죠?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 위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 액세스할 때 이 주변에 있는 거 왕창 캐시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캐시에 있으면은 금방금방 액세스할 수. 캐시에 없으면 또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고, 메모리에도 없으면 또 디스크에서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하이어키가 있는데 그 가지고 옮겨 그 제일 빠른 메모리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데 뭉툭이로 갖다 놓거든요. 그럼 같이 옮기종기 옮겨 있으면 묻어가 가지고선 쉽게 다음에 액세스할 것도 같이 가서 미리 캐시에 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컬리티가 좋아져요. 이렇게 차곡차곡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단점은 있죠, 그죠? 반만 쓸 수밖에 없어 메모리를. 찬다 그러면은 모아서 일로 갖다 놓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겉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그 전공을 하셨다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 재밌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이 스탑 앤 카피가 됐건 마크 앤 스윕이 됐건 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루트라고 그럽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놈은 다 가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놈은 가만히 놔두고 그렇지 않은 놈만 다 리사이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놈은 다 가가지고 이렇게 마크 하던가 카피하던가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이 그래프 일종의 이제 이런 걸 그래프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의미에 그래프 스트럭처 에서 뭐 간단하게 그래프라고 그러지 말고 추리라고 그럽시다. 추리해서 루트에서부터 다 도달할 수 있는 다 비지트 다 가는 거 있죠. 하나하나 다 가는 거 구현해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진 추리 두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추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액세스하는 방법 한번 알고리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 하는 방법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하면 돼요? 넘버요? 잠깐만 요 노드마다 이름을 넘버를 붙여줄까요? 1, 2, 3, 4, 5 6, 7, 8, 9 9개의 노드가 있는데 다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놈은 다 해가지고선 우리 가비지 컬렉션이 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다 해서 마크를 다 하고 그 위에 있는 놈, 그 마크되지 않은 놈 그렇지만 지금까지 썼던 놈들 그것들은 이제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도달해서 마크하고 그다음에 쭉 봤더니 마크 안 된 놈들은 딴 목적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가지고선 마크해야 돼요. 어떻게 할래요?
예.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이거 우리 그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뭐 이건 너무나 쉬운데 뭐 그냥 가면 되지. 근데 개미가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이쪽 양쪽 포인터가 두 개씩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있고요. 여기는 없고 양쪽에 다 없고, 그죠? 양쪽 다 없고 양쪽에 있고 양쪽 다 없고,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개미가 돼가지고서 이걸 따라갑니다. 아, 마크해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네. 따라가야죠. 그죠?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빠뜨리지 않고 하려면. 그러면 일단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난 개미예요. 어디로 갈래요? 왼쪽으로 가요? 왜 왼쪽으로 가? 그냥 오케이. 띵찍 왼쪽 갑니다. 근데 그냥 가면 돼요? 항상 야,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와가지고서 뭘 해야 돼요? 앞으로 할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앞으로 펑션 콜 할 때, 우리가 펑션 콜 할 때 콜 점프해요, 곧바로? 뭐예요? 예? 돌아와가지고 할 거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로 가면 할 게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을 어디다 해요? 개미가 메모리에다 해요. 개미가 수첩을 갖고 다녀야 돼. 잠깐만 나 여기 돌아올게. 여기 주소가 뭐더라? 100. 그러면 100으로 다시 와야지. 그러면서 100으로 앞으로 다시 와야 될 거를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내려가요. 이 개미가 주머니에 찬 겁니다. 앞으로도 할 거 왔어요. 마크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또 두 개가 또 있네. 두 갈래 길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같이 똑같이 또 뭐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는데 뭐 또 왼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 가야 된다는 거 앞으로 할 일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기억해야죠. 이게 주소가 뭐 200이면 200, 100하고 200 기록해요. 가요. 왼쪽이고 오른쪽은 없네. 그냥 가면 돼요. 마크해요. 없네. 끝.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어요. 그러면 뭐야? 앞으로 하기로 한 거 해야지. 그죠? 뭐예요? 주머니를 봐요. 주머니 보고 뭐 100 먼저 해, 200 먼저 해. 뭐 앞으로 할 거 아무거나 먼저 하면 되지 뭐, 그지? 100 먼저 할까? 그래요. 100 가자. 100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요. 가고요. 이번에도 또 두 개, 이거 기억해야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그죠? 그럼 이거 400이라 그러면 400 기억해요. 그리고 이리로 가요. 앞으로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막다른 골목이야. 끝. 앞으로 할 게 뭐였더라? 내 주머니를 봐. 200이 있었네. 그럼 200. 20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로 가요. 마크해요. 끝났네. 막다른 골목. 할 게 또 뭐 있지? 400. 400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해요. 막 400으로 가죠. 해요. 끝. 앞으로 할 거 있나 봤더니 없네. 다 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뭐 그 여행을 간다 그러면 유럽 어디 무슨 일본 어디 무슨 동남아 어디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 도시의 모든 길은 내가 다 가봐야겠다 그러면은 저렇게 해야 돼요. 메모리 수첩에다가 갈래길이 있어? 그러면은 이쪽 먼저 가고 여기 어디더라? GPS 찍어. 내가 다시 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 가고 또 갈래길이 있어? 그럼 하나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GPS 또 찍어. 기록해. 가.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돼? GPS. 그러면 순간이동 GPS 글로 가가지고선 가요. 갈래길 있으면 안 간 곳 GPS 찍어. 그죠? 계속 그렇게 한 다음에 막다른 골목이야. 여기 GPS 가는 대로 가서 해. 가서 해. 그 다음에 다 했더니 내가 앞으로 갈 데가 더 이상 없어. 내 이 보따리에 주머니에 앞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 다 훑은 거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길을. 그죠? 네. 근데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모리를 재활용하는 건 어느 순간에 재활용하냐면, 그죠? 막 쓰다가 메모리가 없어. 홍수 날 것 같아. 스탑! 메모리가 없어서 스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놈은 저 마크 해야 돼. 마크하는데 메모리가 필요해요. 마크하는데 메모리가 필요해요. 몇 개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쓴 메모리만큼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메모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마크하려면 내가 썼던 메모리만큼의 뭔가가 워스트 케이스 필요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피지컬하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한테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맥시멈이 100기가라고 나한테 주면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50기가만 내가 쓰고, 그래서 50기가까지만 쓰고 스탑하고요. 나머지 빈 50기가는 저거 마크하는데 이 주머니 에어리어로 써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죠? 말도 안 돼. 아우,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자동으로 할 거 꿈도 꾸지 말자. 그냥 프로그래머한테 맡기자. 에이.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죠? 그냥 기를 쓰고 그냥 어떻게든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하는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할게요? 쪼개요? 뭘 쪼개요? 이 메모리를 이만큼을 쓰고 싶지 않아요. 레퍼런스 트리를 사용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 레퍼런스 트리요? 예를 들어 실제로 내려가 보지 않고 그 아래 딸리니까. 네. 그래서 2번이 4번이랑 5번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만약 2번이 안 쓰이고 있으면 2번이 안 쓰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1번에서 생각인데 1번에서 2번을 봤는데 2번이 이제 안 쓰일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 쓸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지금 도달할 수 있는 놈이니까, 이건 쓰일 수 있는 놈이니까 이 놈은 재활용하면 안 돼요. 재활용하지 않을 놈들을 찾아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크되지 않는 놈들만 재활용할 거예요. 펑션별로 단위를 좀 줄인다든지. 펑션별로 단위를 어떤 무슨 말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건데 그 기능에서 한 가지 기능을 먼저 꺼내서 우선적으로 그거만 먼저 하고. 우리 이거 하는 중에 어떤 것만 하고 요거에 반만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만 해서 딱 한 다음에 다시 또 반 갖고 또 나머지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네. 예. 그런데 이게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리습이라는 언어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리습. 네. 초창기에 컴퓨터가 맨 처음에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폰 노이만이 이제 만들고 뭐 튜링이 디자인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폰 노이만이 만들면서 그 애니악이 뭐에 쓰였죠? 무기 그 탄도 계산하는 데 쓰였어요. 포 쏘고 막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도착할지 막 계산하고 그러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자폭탄 터트리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거 계산하는 데 쓰이고. 여러분들 원자폭탄 터트리면은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팍 터질 때 여기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수소랑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수소를 다 그냥 막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한번 터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수소가 없어져 버리고 지구는 정말 종말하는 거 아닌가. 네, 그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뭐 물리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포뮬라를 만들어서 이거가 어떻게 풀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면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키죠. 그래서 시뮬레이션하고 막 그래서 핵분열을 일으켜도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소는 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겠네. 확인하고 나서 그 남태평양 섬에서 진짜로 터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맨 처음에 쓰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이어가지고 1950년대부터 컴퓨터가 뭐에 쓰였냐면요. 인공지능, 체스 하고 게임 뭐 하고 뭐 그런 판단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부터 고안돼가지고 나왔던 랭귀지가 리습이고요. 리습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된 람다 캘큘러스의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상위 레벨에서 고안된 언어고, 요 언어 시스템 안에 이제 가비지 컬렉션,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션 하는 게 이때부터 이제 장착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건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냥 토이 랭귀지 같이 맨 처음에 시작된 거고, 그래서 뭐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 중에 한참 걸려도 뭐 신경 안 쓰면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좋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요거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딜레마예요. 어이 얘기를. 여러분들 정보하는 분들이 이런 요거를 이제 그 트리에서 다 트래버스를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워요. 예, 정보하는 분들 있으면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에 나와. 예, 트래버스 하는 거, 막 다 훑어오는 거, 다 그냥 도달할 수 있는 놈들은 다 가가지고 도달해서 다 하는 거. 이 트래버스 알고리즘에서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뎁스 퍼스트로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지, 예, 브레스 퍼스트로 하느냐, 그죠?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할 걸 기억하는데 요거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스택이냐 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이게 되는 거야. 예?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거 기억해두는 이 주머니의 데이터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막 쓰고 선택하고 그런 거 임의로 내가 막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두 가지 익스트림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뭐 그때 이거 구해놨던 사람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아, 해보자, 재밌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해야지 했더니 학교에서 배운 거 두 개야.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배운 거 완전히 쓸모가 없어.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옆에 친구는 계속해서 그 악마는 계속해서 속삭이죠. 야, 사람한테 시키자. 아니면 야, 이 기술은 쓰려면 메모리가 2배 있어야 돼. 있는 메모리 반만 쓰는 거를 하는 거로 하지 뭐. 그렇게 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정말 끈질기게 으이씨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뭔가 있을까. 그 메모리에 넣을 때 그거를 앞에서 발견한 걸 지우면 돼요. 메모리에 넣을 때 여기다 넣을 때 100을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거니까 일로 가면서 쭉 내려간 상태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할 일을 넣잖아요. 아니지, 매번 할 때마다 다음 할 일을 넣어야지. 그때 그러니까 다 그 한쪽 트랙이 끝났을 때 그때 돌아가기 전에 그게 발견된 건 먼저 다 날려버리고. 아니 지금까지 쭉 왔으면 나 기억도 안 하고 왔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요. 예, 그 다음은 발견된 거는 다 날려버리고. 발견된 걸 날려버리다니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고 판단된 거. 아니죠, 없어요. 필요 없다고 판단된 건 아직 판단 못해. 지금 마크 다 하고 쭉 메모리를 보면서 마크 안 한 놈만 재활용할 거야. 그래야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저 손든 분. 예. 비유하신 걸로 따르면 이제 개미가 내려가면서 할 일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메모리를 쓰는 거니까 네. 화살표 방향을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로 하면 네. 메모리를 안 써. 헤이, 저 친구 얘기는 죄송합니다, 친구라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일반인인데 저랑 일반인과 일반인으로 만났는데 죄송해요. 저번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걸 뒤집자는 얘기예요. 뒤집자는 얘기예요. 뒤집으면서 내려가자는 거야. 맞아요? 아래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서 자기 정보를 위로 올리는 여기까지 막 와서 오는 과정이 없다고요? 리프 노드에서 자기 루트로 이제 자기 정보를 주는 식으로 하면 메뉴 있는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자기한테 도달한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보가 도달한 노드가 있으면 걔는 막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메모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7번에서요. 여기까지 쫙 와요, 그냥 개미가. 여기가 1번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찾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만 있으면 그게 시작을 리프에서 7번에서 시작을 한다. 여기서 시작하면요. 그러면 오케이 어쨌든 간에 혹시 여기서 시작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럼 이제 7번이 자기가 이게 7번이 이제 4번한테 7번의 정보를 줘요. 4번한테 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래에서 위로 화살표로 올라가는 거.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요 메모리 오브젝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방향이라서 4번에서 7번. 그렇죠. 이 단방향. 난 답이 거의 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 잠깐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 그 고집 센 학생이 그 친구들하고 저거 이제 학부생들이 초창기니까 막 학부생하고 막 교수하고 막 같이 막 그런 거 만들고 막 그런 재밌는 시절. 야 이거 좀 그 학생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거로 봐서 정말 주어진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게 솔루션들이 매번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고집을 가지고선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머릿속에 이고서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돈이 많은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알바를 합니다. 무슨 알바를 하냐면 애기 봐주는 알바를 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애기 봐주는데 애기가 이제 깐난 애기는 아니고 뭐 애들 뭐 3살 4살 맞벌이 부부 집에 가가지고 애 봐주고. 애 봐주는데 뭐 해주냐면 동화책을 읽어줘요.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무슨 동화를 읽어주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화 뭐 다 대보십시오. 뭐? 예? 예? 어린 왕자가 동화책인가? 어린 왕자 읽어주고 그럼 그 애기는 뭔 소린지도 모르고 별에서 뭐 어쩌고 딴 거 읽어주세요. 또 뭐 읽어줄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와 재밌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햇님 달님. 그 햇님 달님도 읽어주고 또 뭐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네, 헨젤과 그레텔을 읽는데 그거 어떻게 헨젤과 그레텔을 읽는데 그거 뭐가 나와요? 빵가루. 가만히 있어보자. 마귀 할머니가 어느 집을 가자는데 마귀 같아가지고 도망갈 때를 위해서 길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빵가루를 놓고 가. 빵가루예요 그게? 빵 조각을 놓고 가요? 오케이, 빵 조각을 놓고 갑니다. 빵 조각을. 그러고 나서 마귀라는 게 발견되고 나서 도망갈 때 이제 오빠랑 같이 빵 조각을 보면서 막 가죠. 그거를 읽어주고 나서 이 친구가 잠깐만.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뭐가 가능하냐면 기억하지 마요. 이거 필요 없어. 저분이 잠깐 어쩌다가 얼핏 얘기했는데 이거 가능하겠다. 빵 조각을 내려놓으면 가능하겠다. 빵 조각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거 뒤집자. 내려가면서 뒤집어. 그래서 다른 포인터로 표시한 겁니다. 내가 뒤집은 포인터. 내려가면서 뒤집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뒤집고요. 빵가루 놓은 거지. 도망갈 길을. 그러고 나서 막다른 걸 막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뒤집은 포인터를 따라서 올라가.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제자리로 놔야죠. 그죠? 없네? 그러면 뒤집은 포인터를 따라서 올라가고 일로 올라가고 제자리에 놓고. 그러고 나서 안 한 거 일로 가는 거야. 가면서 또 뒤집어. 그죠? 없어? 뒤집은 거 따라서 올라오고 제자리로 갖다 놓고. 다 했으니까 뒤집은 거 따라서 올라가고. 이거 안 갔으니까 내려가고 뒤집고. 내려가고 뒤집고. 내려가고 뒤집고. 없으니까 뒤집은 거 따라서 올라오고 제자리로 놓고 봤더니 이쪽 안 갔으니까 가고 뒤집고. 더 이상 없으니까 올라가고
원래대로 하고 다 했고 올라가고 원래대로 놓고 보고 끝 올라가고 뒤집고 더 이상 없고 끝. 네. 요거 하면 여기도 이제 숨어 있는 그 코스트가 있어요. 제가 포인터를 뒤집을 때 여기 포인터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에러가 있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뒤집는다는 건 여기다 갖다 스토어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포인터가 제대로 된 원래 포인터인지 아니면 뒤집은 건지 제가 이렇게 마크를 했는데 그거를 표시해 주는 게 뭔가 있어야죠. 그런 게 조금씩 필요하긴 한데 이 알고리즘을 쓰면요. 엑스트라 메모리가 한 5개 정도 베리어블이 필요하고요. X, Y, Z 뭐 이런 거. 각 거마다 한 비트 아니면 뒤집는 메모리 이 포인터 뒤집은 포인터를 스토어하는 에어리어가 조금씩 필요하고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얻는 것 중에서 다시 뭐 재활용하고 뭐 있는 걸 써도 되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를 근데 결론적으로 마크를 하면은 찾아내요. 차지하는 거야. 아 마크는 한 비트지. 마크는 원래 한 비트지. 한 비트 필요하고 요 뒤집힌 포인터인지 제대로 된 원래 포인터인지 마크하는 거 한 비트. 그죠? 근데 토탈에서 마크가 한 거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마크 한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마크한 건 다 마크 비트가 한 비트가 필요하죠. 마크가 되는 모든 메모리마다 마크 비트가 필요하죠. 모든 메모리마다 마크 비트는 그 메모도 많은가? 한 비트 이거 없이는 뭐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그죠? 예, 이거 없이는 뭐 방법이 없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방식을 할 때 엑스트라 비트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정된 한 5개의 베리어블만 있으면 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린 건 뭐 요거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요 안전하고 안전한 거 얘기한 거 똑같은 게 또 여기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 재밌는 그 딜레마 가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헨젤과 그레텔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 금방 뜨네. 예전에 뭐 재밌게 읽었었어요? 오케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